쉽고 재미있게 실천하는 제대로 된 건강정보, 오늘의 썬루션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봉.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겨울에 방심하기 쉬운 식중독 때문에 목숨까지 위협이 된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드리는 진짜 중요한 그런 시간이고, 오늘 썬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숨이라는 단어에 제가 경각심이 딱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 겨울엔 좀 춥고 습도도 좀 낮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름보다 상온의 음식을 좀 오래 두고 또 길게 보관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사실은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온도도 낮고 습도도 좀 낮게 되면 음식이 잘 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 환경이 어떻습니까?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라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다 보니까 겨울이 아니라 여름처럼 지내거든요. 온도가 높죠. 가습기를 또 틀다 보니까 습도가 여름처럼, 여름이 겨울인지 겨울이 여름인지 몰라. 여름은 겨울처럼, 겨울은 여름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파트 가면 막 진짜 반팔 입고 살잖아요. 그랬네요. 반바지 입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도 습도도 높고 보일러 들고 하다 보니까 밖은 계절이 변해서 겨울인데 실내 환경은 여름이 되다 보니까 겨울에도 바이러스나 세균, 이게 활성화되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식중독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박사님? 그렇죠. 식중독은 거의 바이러스성이죠.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성인데, 사실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면역력을 통해서 감기도 바이러스거든요. 네. 이게 되잖아요. 감기 안 걸리고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식중독도 추운 겨울에는 우리 몸이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제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겨울에는 감기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가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겨울에 가장 대표적으로 먹는 보양식 중 하나가 바로 제일 먹는 굴이거든요. 굴 제일 좋아해요. 네, 굴철인데 생굴을 먹었다가 탈이 나기 쉬운 계절 중 하나가 바로 겨울이거든요. 지금이죠. 이것은 이제 보관이나 조리 중에서 로로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굴 먹을 때 특히 겨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노로바이러스가 식중독의 대표 바이러스라고 알고는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로로바이러스가 무서운 점은요,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추위에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로로바이러스 균에 감염이 되면 12시간에서 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복통과 오한, 발열 등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 증상은 2일이나 3일간 이어지면서 탈수 등의 증상을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주로 이제 11월에서 4월 사이 많이 발생하는데, 개인 위생이 취약하고 집단 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도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면역력하고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탈수, 탈진 등 후유증으로 인해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염력도 강한 편이기 때문에 겨울에 또 방심하지 말고 식습관 및 주방의 환경관리에 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겨울철에 식중독을 조심해야 되는 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예, 물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그 물병이요? 예.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는 살아오면서 굉장히 건강한 체질을 부모님이 주셨는데 병이 없었어요. 2번 죽을 뻔했어요. 생수병 때문에. 생수병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은요, 일상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감염의 매개체가 되거든요. 그렇죠. 생수를 마실 때 병에다가 입을 대고 마시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병 입구에 침이 묻고 이 입 주변의 식사 흔적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세균의 매개체가 되는 건데요. 일단 생수 뚜껑을 열게 되면요, 그때부터 세균이 정식을 합니다. 입에 닿기 때문에. 뚜껑을 딴 생수는 그냥 다 마시는 게 좋고요, 바로. 네. 오래 시간 두지 말고. 그 다음에는 저는 생수병으로 인해서 이제 식중독을 2번에 죽을 만큼 고생했는데, 한 번은 여름에 캄보디아 가가지고, 캄보디아 여름에 가서는 더울 거 아니에요. 엄청 덥죠. 물을 먹고 그걸 꼽아둔 거예요, 버스 안에다가. 네. 그래갖고 한 3, 4시간 있다 와가지고 버렸어야 되는데, 먹고 난 다음에 딱 먹으니까 위가 찌릿하더라고.
침 맞는 것처럼요. 야, 진짜요. 그날 저녁에 죽는 줄 알았어요. 열이 나고 복통, 설사, 오한이 나고 그래서 도저히 일정을 취소하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내가 치료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이거는. 감이 있으면 좀 덜 하거든. 감이 없어요, 그 캄보디아. 그래서 어땠냐니까 공항에 와가지고 저녁 가니까 비즈니스가 있더라고. 다 그거 타고요. 죽다 사다 와가지고 내 한의원 와갖고 내가 치료해갖고 다시 돌아오시면 귀국하신 거예요? 바로 왔죠. 아파서. 그래서 두 번째는요. 겨울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름에 한 번, 또 겨울에 한 번. 야, 죽는 줄 알았어요. 겨울에 부산을 갔는데 한옥 호텔에 갔어요. 김해. 어르신들 모시고 갔는데 물을 먹고 반병을 먹고 반병을 다 안 먹고 방에 둔 거예요. 이번에도요? 예. 참, 하여튼 우리도 보니까 좀 이래 많이 멍청한 것 같아요. 먹고 그날 방에 온도가 뜨끈하잖아요. 너무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제 먹고 반을 먹고 나서 아침에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 흔하거든요. 그런데 또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게 12시간이 안 가요. 2시간 좀 지나니까 설사가 시작되는데 한국이니까 들었죠. 설사를 막 한 10분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죽는 줄 알다가 이제 서울을 오늘 못 가겠구나. 이제 저녁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침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장침을 가지고 차 안에서. 왜냐면 뭐 설사, 내일 때부터 설사를 하니까 어르신들 보기도 안 좋고 그렇다고. 장침을 딱 놓으니까 너무 아프지만은 반이 줄어들었어요. 6개 꼽아갖고 치료한 경험이 있는데. 이것도 그럼 식중독인가요? 식중독이죠. 생수병을 따는 순간에 이거는 균에 노출이 됩니다. 침이 안 들어가도 이게 이제 뭐 균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가요, 뚜껑을 딴 생수병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뚜껑을 딴 직후에 물 1ml당 세균은 단 한 마리. 법적인 기준은 100마리이기 때문에 보통은 거의 안 나와요, 생수병이. 생수병에 입을 대고 한 모금을 마신 다음에 바로 측정했더만은 세균이 무려 한 마리에서 900마리가 늘어나고요. 하루가 지난 후에는 4만 마리가 됩니다. 4만 마리. 그 다음에 세균은 30도 전후에서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므로 여름철이나 난방이 잘 된 겨울철에 생수병을 두고 그 다음날 먹으면은 큰 일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저 사실 말씀 듣고 저도 너무 무서운 게 생수병 사실 저도 입에 이렇게 대고 먹고 두고 하고 아이랑 이렇게 뭐 외출할 때도 항상 아이 음료수도 이렇게 생수병 돼 있잖아요. 물병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도 당연히 입 대고 마시고 있는데 겨울철에도 정말 조심해야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무섭네요, 박사님. 앞으로 안 하실 것 같아. 내 같은 우매한 짓을 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따라 마시거나 바로 다음날 폐기하거나 여러분도 함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끓여 드시거나. 네, 박사님 그러면은 겨울철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썬루션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오늘의 썬루션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손 씻기. 손 씻기. 항상 손만 잘 씻겨도 질병의 70%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물병, 그날 비우기입니다. 사실 겨울에 이제 손이 건조해지거나 뭐 손이 시리다는 이유로 손 씻기를 이렇게 게을리하는 경우 많잖아요. 또 특히 생수병, 아깝다고 먹고 그 다음날 먹으려는 습관은 바로 오늘 이후로 바로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 남은 생수병을 뜨거운 방에 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시게 되면요, 식중독이 걸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세균이 한 마리에서 100만 마리까지 증가하는 데는 4-5시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만약 입을 대고 마신 생수가 하루 정도 지나면 무조건 버리든가 아니면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방에서는요, 식초나 계피를 활용한 천연 항균제를 만들어서 청소를 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식초나 계피를 탄 생수를 먹는 것도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로바이러스에서 설사를 할 경우에 지사제를 먹게 되면요, 오히려 바이러스 배출을 늦추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탈수가 되지 않도록 수분 섭취,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면서 설사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안 될 경우는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 거의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썬루션 한마디 정리하면요, 건강 문제는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커질 수 있다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썬루션을 들어봤는데요. 한의학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건강 정보가 필요하다면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력 건강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정확한 건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꼭 만납시다. 만납시다.